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한국의 대학이랑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가 보통 출연연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 이걸 허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네. 요즘 뭐 기술 경쟁 시대다 뭐다 하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한국이 대학이나 출연연,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입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근데 이 자료를 좀 보면, 안타깝게도 이 둘의 시너지가 기대만큼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기대만큼이요? 네. 특히 그 최근 3년 동안 대학하고 출연연이 같이 한 공동 연구 과제 수, 이게 무려 68.8%나 줄었다는 통계는 좀 충격적이죠. 68.8%요.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렇죠. 다른 협력, 예를 들어 기업이랑 대학, 산학협력이나 기업끼리 하는 산산협력 하고 비교해도 이게 눈에 띄게 저조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번 전략은 바로 이런 협력 부진의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협력이 잘 안 됐을까? 그 이유로 뭐 기관과 문화가 서로 너무 다르다거나 아니면 협력 시스템 자체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력이나 시설 같은 거 같이 쓰는 것도 좀 어렵다고 하고요. 대학은 주로 기초연구 쪽이고 출연연은 응용이나 개발 쪽에 더 집중하는 경향.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역할 분담이 너무 경직돼 있었던 면도 있고요. 대부분 협력도 보면 그냥 짧은 과제 중심으로 끝나버리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단발성으로요. 네. 그래서 이번 전력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시설의 그 칸막이를 없애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지속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진화 시스템. 이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칸막이 제거랑 공진화 시스템 구축이요. 네. 구체적인 변화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인력과 시설의 자유로운 교류 확대입니다. 인력 교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출연연 연구자가 대학에 뭐 겸임 교수하는 거야 지금도 있지만 네.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 대원원장 같은 주요 보직까지도 맡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요. 반대로 대학에 퇴직한 우수 연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쉽게 초빙할 수 있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도요? 네. 그리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 교원에게 정말 파격적인 연봉을 주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추려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벽을 낮추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이게 뭐랄까 실제 현장에서 잘 될까요? 조직 문화 차이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문화적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번 전략이 단순히 그냥 길만 터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로 보직을 겸임하거나 시설을 같이 활용한 실적 이런 걸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는 식으로 좀 실질적인 동기를 주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평가에도 반영한다고요. 네, 시설 활용도 좀 비슷해요. 지역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연구 장비들, 이거 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거점, 그러니까 허브를 만들고요. 허브요? 네. 그리고 부산대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례가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출연연 땅이나 건물을 대학 교육 공간으로 쓰는 거. 이런 규제도 풀입니다. 아예 한양대 이하리카 캠퍼스처럼 대학 안에 출연연이랑 기업이 같이 모이는 클러스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지원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은 공동 연구랑 성과 확산 시스템 강화 이쪽이겠네요? 맞습니다. 담중이 그냥 과제만 같이 하는 걸 넘어서 아예 대학이랑 출연연 연구자가 공동 책임자가 되는 공동 연구실, JRL이라고 하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연구 거점인 공동 연구소, JRC 운영을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고려대 KIST, 융합대학원, 이게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IF 12장 논문이 236편, 특허 70여 건 이런 성과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초기 단계부터 교육이랑 연구를 아주 긴밀하게 융합시킨 그 모델 자체가 성공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방식도 좀 달라져요. 대학하고 출연연이 기술이랑 자본을 같이 투자하는 공동 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하는데요. 이 TRI랑 경북대 사례가 대표적이죠. 공동 연구소기요? 네. 그리고 기술 이전을 담당하는 조직 있잖아요. 양쪽에 TLO라고 부르는데 이 TLO끼리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뭐 공동 기술 이전 센터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그 가칭 한국형 램버트 툴킷 이걸 도입한다는 건데요. 램버트 툴킷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영국 사례를 좀 참고한 건데 일종의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공동 연구할 때 지식재산권은 누가 갖고 수익은 또 어떻게 나눌지 이런 기준들을 미리 좀 정해두는 거죠. 그러면 협상 시간도 줄이고 나중에 분쟁 생길 가능성도 예방하고요. 하하, 미리 표준을 만들어두는 거군요. 효율적이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인재 양성 그리고 개방형 생태계 조성이네요. 네. 학부생들 현장 실습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박사 후 연구원 공동 지원, 또 교수랑 연구원 간의 연구년 교류까지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맞춤형으로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대학의 핵심 연구소, NRL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연연의 NST 소관 연구소들, NSTL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들이 어떤 국가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국가 임무 중심으로? 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특화산업 육성책인 RIS 체계라고 있거든요. 이것과도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개방형 생태계? 네. 이걸 위해서 과기정통부랑 교육부가 학, 연, 협력 추진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아주 긴밀하게 원팀처럼 협력한다고 하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 대학과 출연연이 가진 역량을 좀 합쳐서 시너지를 내보자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가 기술 혁신 속도도 높이고 또 자원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 교육 환경이나 직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기대되는 효과는 아주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제도적인 틀을 잘 만들고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과연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협력하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문화의 변화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